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걱정할까요?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끊임없는 불안의 안개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재앙을 예상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되풀이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상의 미래에 사는 이 경향은 무엇일까요? 걱정하는 것은 거의 제2의 천성처럼 보이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실제로는 심각하게 결함이 있다면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더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사는 것을 막는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에서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열쇠가 우리가 더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계획, 예측, 위험 관리에 집착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거의 반직관적이고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상 가장 인간적이고 정직하며 유쾌하게 회의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미셸 드 몽테뉴의 글에서 발견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16세기 프랑스 귀족이었던 그는 조국을 황폐화시키는 종교 전쟁 속에서 자신의 서재탑에 은둔하며 우리에게 엄격한 철학 체계가 아닌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거울을 남겼습니다. 그의 수상록은 자신의 마음, 의심, 두려움, 기쁨, 모순에 대한 미로 같고 진솔한 탐구이며 이를 통해 인간 조건 자체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초상화입니다. 탁월한 인문주의자였던 몽테뉴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긴장, 즉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며 예측 불가능한 우주에서 확실성과 통제에 대한 우리의 필사적인 갈망을 인지했습니다. 그의 성찰에서 그는 우리를 놀라운 길로 안내합니다. 진정한 힘과 평온함은 미래를 지배하려는 헛된 시도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잘 살아가는 기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몽테뉴가 제안하듯이 우리가 걱정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멈추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출 때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가 해방되어 삶과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게 해방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정신적 반추인 과도한 걱정의 본질을 해부해야 합니다. 자기 관찰에 대한 예리한 능력을 가진 몽테뉴는 우리 정신적 고통의 대부분이 사건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예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투사하는 우리의 경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주의 실제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현명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 우리가 무익한 안절부절 못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이를 암묵적으로 구별했습니다. 후자는 파국적인 만약에에 의존하여 맴도는 걱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상 속에서 문제를 증식시킬 뿐인 내적 동요 상태입니다. 이 통찰력은 그의 가장 유명하고 인용되는 문구 중 하나에 요약되어 있으며 과도한 걱정의 헛됨을 훌륭하게 요약합니다. 내 삶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이 말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희생했으며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재앙에 대해 고뇌하며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했을까요? 몽테뉴는 이 과도한 걱정을 자기 고문의 한 형태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평화를 빼앗는 예상된 고통으로 보았습니다. 그 미래는 대부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끔찍하거나 단순히 다를 뿐입니다. 그는 이 끊임없는 정신적 동요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고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로 여겼던 영혼의 평온함, 트랑킬리테드람에 적극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걱정은 책임감이나 지성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완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상상력의 질병, 정신적 습관입니다. 과도한 걱정의 해로운 본질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에 직면하여 몽테뉴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요? 순진한 낙관주의나 삶의 위험과 어려움에 대한 무책임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심오한 것, 즉 수용의 철학, 우리가 내버려 둠 라이세레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기르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성이나 숙명론적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지식과 통제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쁨과 슬픔, 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진공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전 사상의 재발견뿐만 아니라 큰 불안정과 의문의 시기였던 르네상스의 비옥한 토양에서 번성했습니다. 몽테뉴는 운명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판단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가르친 세네카와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 학파와 절대적인 확실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의심한 피론과 같은 회의론자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몽테뉴는 이러한 학파의 단순한 반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용 철학은 그 자신의 경험, 특히 그의 삶과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친 극적인 사건, 즉 말에서 떨어져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라는 모루 위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사고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는 가벼움, 두려움이나 고뇌 없이 달콤하게 죽음을 향해 떠다니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이 임사체험은 그에게 삶, 신체, 그리고 의식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체의 내재적 지혜, 우리를 넘어서는 생명 과정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의 헛됨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 서로 얽혀 있으며 후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전자를 완전히 사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회의적인 성향과 인식론적 겸손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그가 메달에 새겨 그의 작품 전체에 울려 퍼지는 유명한 질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 쾌사이제. 만약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현실이 그렇게 광대하고 복잡하며 우리 자신의 몸과 죽음조차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왜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우리 자신을 소모해야 할까요? 몽테뉴에게 수용은 이러한 근본적인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즉, 특정 삶의 힘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무력함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더 평온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철학은 몽테뉴의 성찰에서 중심 주제인 통제의 역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직관적으로 우리는 상황을 더 열심히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몽테뉴는 그 반대를 관찰했습니다. 외부 사건, 다른 사람의 반응,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좌절하며 아이러니하게도 통제 불능 상태를 느낍니다.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시도 자체가 긴장, 저항, 고통을 야기합니다. 수상록은 이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예와 일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몽테뉴는 전쟁, 정치, 건강, 인간의 열정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는 가장 잘 짜인 계획이 우연에 의해 좌절될 수 있고 운행운이 인간사에 부인할 수 없는 역할을 하며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예기치 않은 반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치게 만듭니다. 그는 말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따르고 조정하며 움직임 속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는 숙련된 기수와 같이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태도를 제안합니다. 말을, 운명, 삶을 경직되게 통제하려고 하면 낙마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혜는 불확실성과 함께 타는 법, 춤추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몽테뉴의 능동적인 수용을 수동적인 항복이나 태만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동을 포기하거나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경직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인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으며 내면의 평화는 우리 계획의 성공이나 세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인 수용은 책임감 있게 삶에 참여하되 내면의 가벼움, 필요할 때 경로를 조정할 의지, 그리고 어떤 역경의 가능성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대신 발생하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거센 강을 막으려는 시도, 헛된 통제와 그 물길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능동적이고 적응적인 수용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왜 통제를 놓고 수용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몽테뉴는 걱정이 단지 정신적 습관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의 한 형태라고 제안합니다. 걱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 무상함,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과 같다는 듯이 정신적 반출을 통해 통제의 환상을 만듭니다. 이 저항은 우리 마음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사이에 끊임없는 내적 긴장, 마찰을 일으킵니다. 몽테뉴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현실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인력의 법칙이나 더 과학적으로는 플라세보 및 노세보 효과와 같은 개념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마법처럼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걱정, 두려움, 부정성에 지배되는 정신 상태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물들이고 해결책을 보는 능력을 제한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에세이 경험에 관하여에서 몽테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지, 우리의 부정적인 기대가 어떻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명확한 행동을 방해하거나 중립적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실제로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은 우리의 자신감을 약화시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도전을 피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걱정은 보호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불안과 고통의 순환에 가두어 수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과 회복력에 열리지 못하게 하는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만성 불안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인 기대, 노세보 효과가 건강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대 연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의 포로로 사는 위험에 대한 몽테뉴의 직관에 대한 현대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걱정의 소나귀를 풀고 수용 상태를 기르는데 성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집니다. 불안과 미래 반추의 끊임없는 소음에서 벗어나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이전의 두려움에 가려졌던 해결책을 인식하고 현재의 도전에 더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얻습니다. 몽테뉴는 이 정신적 명료함을 진정한 지혜, 실용적인 지혜와 연관시킵니다. 이는 단지 지적 지식뿐만 아니라 잘 사는 기술, 분별력, 균형, 평온함으로 삶을 항해하는 능력입니다. 걱정 없는 마음, 무익한 안절부절 못함에 마비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창의적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데 너무 집중하여 최선을 찾거나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다루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종종 역사적 예를 사용하여 역경 속에서의 침착함과 수용이 위대한 지도자나 철학자, 죽음에 직면한 소크라테스나 전투에서 평정을 유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게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직장이나 집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우리 마음은 다치고 위협에만 집중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되 파국적으로 만들지 않고 더 침착한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수용은 문제를 제거하지는 않지만 걱정이 소비하고 있던 정신적 자원을 해방시켜 우리가 더 많은 지성과 회복력으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온함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강하고 유능하게 만듭니다. 걱정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태도를 기르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연습, 마음의 재훈련입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실험적인 몽테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한 영감을 주는 단서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학파로부터 물려받았고 몽테뉴가 자주 떠올린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는 죽음을 숙고하는 것,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것은 병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명확하고 평온하게 직면하고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인식함으로써 일상의 사소한 걱정은 그 강도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대해 보였던 문제는 무상함이라는 배경 앞에서 상대적이 됩니다. 죽음을 숙고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에 대해 우리를 깨우고 더 진정성 있게 살도록 격려하며 헛된 불안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몽테뉴는 키케로를 인용하여 철학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으며 더 나아가 그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다른 많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다른 본질적인 실천, 즉 수상록의 본질 자체는 비판단적인 자기 관찰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탑에서 몇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 기분, 두려움, 습관을 정직한 호기심과 놀라운 자기 비난 부족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초대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그것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파국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인가?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 걱정할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걱정을 정신현상으로 관찰하고 그것과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거리를 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며 반드시 진실이나 불가피한 예측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몽테뉴는 에세이라는 개념 자체를 삶의 은유로 제공합니다. 에세이는 시도, 탐구, 실험입니다. 완벽하거나 결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즉 끊임없는 학습의 여정, 시련, 실수,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말입니다. 이 삶의 에세이스트 자세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완벽한 결과에 대한 압박, 모든 답을 가져야 할 필요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입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대해 덜 걱정하고 여정의 질, 각 경험이 가져다주는 학습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대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움은 종종 즉흥 연주 자체, 즉 삶이 제시하는 모든 것에 적응하고 배우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에세이처럼 산다는 것은 과정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자체로 걱정의 무게를 많이 덜어줍니다. 몽테뉴의 사상의 실마리를 엮어감에 따라 단순함 속에 심오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해방적인 중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삶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효과적인 기능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고 불확실성을 우리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의식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맑은 마음으로 사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 강박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것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자유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불안의 복종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인식을 맑게 하며 우리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역설적이게도 삶의 실제적인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움이나 슬픔이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몽테뉴는 그것에 대해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가볍고 지혜로우며 자초한 고통이 적은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유동적인 본질에 대한 무익한 투쟁을 벌이고 유연성에서 힘을, 수용에서 평화를, 걱정의 안개가 거칠 때 발생하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명료함을 찾으라는 초대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일상 경험을 변화시켜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흐름 자체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몽테뉴에게서 영감을 받은 걱정과 수용에 대한 이 철학적 성찰이 여러분 자신의 길에 약간의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고 여러분 자신의 투쟁과 평온을 향한 탐구와 공명했다면 여러분의 통찰력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익한 걱정과 생산적인 주의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통제를 놓아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해결책을 찾거나 상황을 더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이 어렵지만 필요한 잘 사는 기술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에세이입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면 좋아요로 지지를 보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탐구와 특별한 연결을 느끼시고 철학을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우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슈퍼 감사를 남겨주시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모든 기여는 우리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몽테뉴의 온화하고 소박한 지혜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자신의 걱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아마도 수용의 다른 편에 있는 놀라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삶의 흐름을 조금 더 신뢰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능력을 조금 덜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몽테뉴가 겸손과 깊이를 섞는 그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